좌파 가짜뉴스 총정리.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네. 최근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후쿠시마 네. 일본에서 처리수를 방류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날이죠. 도쿄 전력이 작년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방류를 했습니다. 네네. 조만간 이제 8번째 방류를 하게 되는데. 네. 1년 동안에 있었던 지속적인 그 유엔을 비롯한 네. 그 전문가들의 관찰 결과 어떠시죠?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나온 게 없고요. 빵! 그다음에 예. 이제 삼중 수소의 경우 예. 이 야당이 제일 이제 문제 삼았던 게 삼중 수소가 뭐 엄청 베크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베크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베크렐. 이제 옛날에 석유하면 배럴이었는데 갑자기 베크렐이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런 힘들어요. 거에 네. 정말이 아주 고도의 화학 용어를 막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삼중 수소가요. 세계 보건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기준치 네네. 이 선을 넘어가면 그때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기준치에 불과 2.5%에 밖에 안 나왔어요. 2.6%.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0까지 올라가야 그때부터 이제 안전이 조금 우려된다라는데 2.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험 쳤는데 네. 100점 만점에 네. 2.6점은 F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이게 아니라 자연 상태하고 똑같아요. 자연 상태, 그렇죠. 그냥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태평양에 이제 잉크를 뿌린다 뭐 이 얘기인데 물론 그 잉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포인트는 어쨌든 나름대로 일본이 희석을 했고 그다음에 둘째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 일본을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감시하는 대표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나 원자력 기구인데 그렇죠. 이 보건기구하고 원자력 기구가 다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야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이 그런 거 방류하는 거 비판하고 또 정부가 엄중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오히려 안 하면 야당의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더니 국제기구, 과학자, 전문가 또 우리 정부도 그 안에 있는 각종 전문기구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죠. 1조 5천억에 걸려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횟수가요. 진짜 엄청납니다. 조사한 횟수가 제가 보면은요. 지금 일본이 7회 동안 5만 5천 톤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희석해서 방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그래서 우리 해역 165곳 또 공해 우리 해역 인근 공해 18곳 무려 4만 9,633건 방사능 검사. 아하. 이렇게 하니까 1조 5천억이 든 건데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분의 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산물 지금 생선에 방사능 범벅 생선 먹게 된다. 세슘 우럭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하고 나서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횟집 갔잖아요. 횟집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네. 회는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회는 처먹죠. 뭐 욕 아닙니다. 회를 먹는 방식을 얘기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직 방류 전이니까 먹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 여의도 가서 저녁 먹다가 그렇죠. 횟집이나 일본 음식점 가면 많이 봐요. 그래요. 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본인들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방사능 범벅 생선 얘기하더니 왜 본인들은 그 횟집 가고 일식집 가고 왜 그러는 건지. 자, 그런데 그 37,781회의 소위 세슘 우럭 나오나 해가지고 수산물 검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99.8%가 방사능이 아예 측정이 안 됐습니다. 제로네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나머지가 0.2%에 나왔다 또 이제 민주당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면 기준치 역시 이것도 50분의 아까랑 비슷하죠. 50분의 1이란 게 뭡니까? 100분의 2니까 2%잖아요. 그렇죠. 기준치 아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기준이 100 거기서부터 위험하다 그런데 이건 거의 2가 나온 거야. 상태랑 비슷하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 그거 일본이 지금 방류하는 게 어디로 갑니까? 저 쿠로시가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호츠크 지나서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근데 캐나다랑 미국이 1차 피해자인데 또 러시아가 1차 피해자고 그 나라들도 다 뭐 과학이 발전 안 된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들도 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차 피해 있고 당장 지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라들도 조용한데 4, 5년 뒤에 올 나라 4, 5년 뒤에 올 나라에서 가장 강경하고 가장 비과학적인 논리로 그렇죠. 이것을 반대했다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과학을 폄하하고 돌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팔이라고 이재명이 돌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세계 원자력 기구, 그다음에 뭐 세계 보건기구, IAEA, WHO, IAEA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신민주당 정부가 있는 게 이라크 때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IAEA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은 다 이라크 편 드는 당 아니에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편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면 안 된다던 당 아니야. 그러니까 IAEA가 그렇게
핵에 대해서 분명히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공인된 국제기구인데 네. 이거 우라늄 이번에 방사능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편의적으로 이제는 그냥 다 거부해버리고 마구잡이로 그냥 공포몰이 그렇죠. 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 대신에 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지켜봅시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무슨 공신논평 같은 거 안 해요. 다만 네. 보니까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잘 찔렀어요. 아하.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쇠수무력 된 어디 갔냐? 공포몰이 선동하던 분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또 갑자기 뭐 어제 막 또 뭐라고 한동훈 뭐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막 그런 소리 막 이제 대응 성명 하나 내긴 했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기세당당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래. 제2의 태평양 핵테러 어디 갔나? 근데 저는 이것부터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 아무리 본인이 코로나 걸렸어도 핵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 정도 하면서 사실 작년에 단식한 이유도 예. 속은 이제 체포영장 아하. 면탈이지만은 그렇죠. 겉으로 뭐 내세웠습니까? 방류 항의 아하. 그리고 일본에 굴종하는 윤석열 대통령 뭐 타도 네. 이걸 목적으로 어쨌든 단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온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일본 방류에 항거하겠다던 사람이 네. 그럼 지금 1년 됐으면 입장 내야지. 근데 그 뭡니까 1주년 되는 전날에 자기 코로나 좀 걸렸다고 싹 사라져? 저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뭐라? 빤스런. 그렇네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거 딱 그 네. 사과하라고 하니까 빤스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칭병. 코로나 핑계라는 네. 얘기거든. 이거는 입장 내셨어야지. 네. 왜냐면 너무나 절박하게 모든 걸 걸었잖아. 올인했잖아. 네. 예. 그런데 지금 왜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니 솔직히 제1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한다면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1년 만에 바로 그 이슈의 그날이 돌아온다면은 입장을 내야지. 뭐 나의 단식은 정당했다느니 뭐 나 아니면 역시 뭐 일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주 스텔스 모르지 또 스텔스 방사능이 있다느니 뭐 별별 희한한 얘기가 나올지도 그러니까요.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일본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과학적인 잣대로 그럼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입증된 범위 내에서 네. 우리가 허용된 위험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침소봉대 모든 것이 윤석열 탓이다. 네. 기승전 문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는 절대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빤스를 하는 모습. 네. 최근에 제가 받는 그 네, 네, 헤드라인이 뭐냐. 네. 일본산 돔 네. 없어서 못 팔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와, 난 정말 그렇게 해놓고 지들은 뒤돌아가가지고 우리 목포 앞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 있는 네. 국산 그 염전에 있는 네. 국산 소금 뭐 지금 가을에 김장 담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들. 네. 와, 결국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네. 우리 강찬의 의원님하고서 네. 방출되고 방류돼야 될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다. 거짓 선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입니다. 지금 제1야당이시잖아요. 원내 일당이고. 그럼 책임있게 좀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방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아니, 그것도 희석을 해야 되니까 안 되네. 그것 바다 오염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바다 오염될까봐 진짜 바다 걱정이다. 오염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 가짜 인간들은? 뉴스 정말 가짜 뉴스를 정말 이제 좀 중지하시고 네. 정책 대결하세요. 네. 정책 대결하면은 정말 더불어민주당 국민들한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가짜 뉴스에 편승해서 진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표를 횡령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국민 표를. 슈킹하는 거 아닙니까? 슈킹. 사기쳐가지고. 예, 예, 안 돼. 예. 그런 일을 야, 하면 정말 안 되고. 제가 한 가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정말 제가 보면은 이거는 좀 저는 이건 좀 진짜 아니에요. 이게 어저께 이걸 보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자 이 사진 이게 지금 나갈지 모르겠어.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게 핵 오염수 저지 네.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언론 기사에 난 사진입니다. 네네. 그런데 핵 오염수 저지 이제 간담회라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었어요. 거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를 옆에 앉혔어요. 걔가 활동가래요. 그리고 걔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일 싫은 게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동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라고 그 여자 보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걸 또 옆에서 저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 네네.
솔직히 손을 대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애 그래서 어린애한테 그것까지 주문시켜준 거예요. 뭘 주문시켰냐? 제가 어리다고 제가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저도 다 알아요. 저 활동가예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 오염수가 지금 정말 오염수인지 얼마나 이게 방류가 어떤 뭐 과학적으로 어떤 건지 솔직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말입니다. 이 아닌 말로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 아래서 세상에 부럼 없이 살고 있어요 하고 북한 철없는 어린애들 그거 세뇌시켜가지고 저 뭐냐 김정은 수령님 우리 정말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따뜻해라.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거는 이게 어린이에 대한 아동 학대 아닙니까? 이거는 어린이 테러예요. 어린이 테러죠. 이 이게 어린애가 얼마나 예. 나중에 이 깨닫고는 얼마나 와 얘네는 정말 어린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하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좌파 단체가 윤석열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네. 뭐 어떤 관역을 네. 해놓고 거기에 어른들이 활 쏘게 하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특히 어린이를 네. 이 어린이는 정말 영혼을 말살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그 민주당 대변에서 환경 뭐 엄청 떠들어주는 분 많잖아요. 예, 그런 예. 분들 모셔서 해야지. 뭐 관심 끌려 그러는 것 같은데 관심 끄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애를 정말 이거 그런 거를 관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종들. 그리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애들을 해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이러면 안 돼요. 선동하는 네. 것 자체가 그럼요. 요즘 왜 우리가 영화나 어떤 것들을 할 때에 그 14세, 16세, 18세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이들 너무 일찍 그런 정치 같은 데에 노출시키면은 아이들이 지나치게 편향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판단 능력이 아직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없어요. 이런 예, 예. 애를 이거는 얘 잘못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이렇게 정말 이 테러를 가한 예. 민주당 특히 이제 옆에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 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재명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아유 애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말 저 댓글 저 기사 봤어요. 다 그 얘기가 제일 많으세요. 예, 예. 우리 경애하는 수령님 밑에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북한 어린이들이 예. 생각난다고. 네. 저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네. 느낌도 드냐면은 아랍에서 네. 정말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네. 폭탄 두르게 폭탄 테러하게 하는 그럼요. 저는 자폭하게 하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것 그건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의 이 얼굴을 쓰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심판 좌파의 가짜 뉴스가 네. 지금 우리 일본 핵 오염수 방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하나하나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 얘기된 것이 오늘 어제 또 뜨겁게 뉴스를 달군 청담동 심야 술자리 네, 가산 뉴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거를 이제 소위 폭로하신 그 김우겸 흑석 선생님인데 예. 이분 그때 국회의원이었고 예. 국회의원 이전에 아주 시니어 기자입니다. 그렇죠. 저보다, 한겨레 예. 신문에 예. 사회부 법조 데스크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논설이 논설이었다고. 논설위원급이에요. 예. 90년부터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선배예요. 언론계 선배야. 예. 그리고 어쨌든 한겨레에서 나름 잘 나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론인인 사람이 언론인의 기본이 뭡니까? 반드시 확인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제는 결국 첼리스트 그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이 와가지고 술 먹는 걸 내가 직접 옆에서 보고 같이 뭐 놀았다 뭐 이건 얘인데 그러면 그거는요 막 입사한 기자도 그 말이 정말입니까? 그랬습니까?라고 당사자한테 묻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대통령과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밤에 네. 그 여성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 마셨다고 이제 이른바 폭로하는 기사를 쓴다면은 이런 큰 기사에 당사자를 도대체 확인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있을 없어요.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기사를 그리고 아무리 누가 갖고 와도 데스크가 통과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렇죠. 언론사라면.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이 국장급까지 한 사람이 지금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게 과거에 자기가 특종 많이 했다. 그렇죠. 특히 그저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네. 특종을 해 가지고 내가 한국 기자상까지 받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한 번도 이 김우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확인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리스트가 이게 저는 무슨 얘기냐?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에 의한 그렇죠. 직권 남용입니다. 그게 가장 나빠요. 이게 뭐냐면 기자가 그 취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건을 확인할 때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당사자한테 확인받기가 어렵다. 네. 근데 이게 기사가 그 사람이 부인만 안 한다면은 이 기사가 된다. 엄청난 기사다. 특종이 된다. 이럴 경우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저질 기자 같은 경우 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막 꽈서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원래 진위가 아닌데 뭐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만들어.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단 기사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도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거는 당사자의 말 자체를 안 들어버리고 그렇죠. 그 당사자의 말을 꽈가지고 기자한테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해서 그런 제2차 정보원이라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 딱 쓴 다음에 그럼 딱 기자로서 양심을 가지면 2차 정보원은 어디까지나 한 달이 건넌 사람이고 직접 당사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기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떻게든 가짜 뉴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에요. 수가 없죠. 네. 그렇기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네. 형법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명예훼손죄가 그 성립될 때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게 설령 명예훼손이라 한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바로 처벌하지 그겁니다.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게 가짜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효될 수 있는 것은 검찰 경찰밖에 없어요. 언론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압수수색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팩트체크를 통해서 치열한 취재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미스가 났다. 그러면은 면책시켜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의겸이 열심히 그 첼리스트를 예. 찾아가지고 예. 열심히 그 취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예. 첼리스트란 분이 뭐 약간 악의적인 마음을 막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의겸은 그래도 직접 당사자니까 그 술집에서 일하는 첼리스트고 그날 거기 있은 건 맞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직접 거기서 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고 노래도 하고 연주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첼리스트는 그날 이렇게라고 본 기자한테 말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예훼손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나름의 첼리스트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법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로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할 수 예.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 오히려 나는 또 의심하는 것은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기사가 안 된다. 저희 보통 표현 중에 기사가 안 된단 말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확인해보니까 기사 안 됩니다. 이거예요. 기사가 왜 안 돼?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기사 만들려면 당사자하고 아예 통화 안 해버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예.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런 거는 솔직히 특검이 너무 남발돼가지고 이건 특검 아. 대상도 아니에요. 아. 이건요 특검 대상이 아니라 지금 있죠?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솔직히 그 판사가 유창훈이라도 예. 이건 반드시 저는 그럼요. 유죄 예.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유죄가 안 나온다면은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장관일 때 국회에서 이 사안으로 민주당이 불러서 갔습니다. 네. 그때에 김의겸이가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사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네. 모든 공직 제 커리어를 다 걸겠습니다. 그렇죠. 김의겸 당신 거는 거 좋아하는데 당신도 뭐 걸 거 걸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꼬리 뺐던 거 빤스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한동훈이 도박하느냐 뭐 이런 웃기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예. 그게 그런 뜻으로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그럴 경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트집 잡는 거는 네. 본론에서 자신이 없는 경우죠. 네네. 그러니까 본론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말꼬리 잡아가지고 뭘 걸어? 법무부 장관이 도박해? 예.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본질과 한참 떨어진 그런 격까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그렇군요. 멜콤TV 단독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무슨 그렇습니까? 말씀이냐면은 네. 이거 그 술자리 하고 해서 가짜 뉴스인가는 것이 밝혀지고 하니까 처음에 이거를 그 밝혔던 그 유사 언론 있잖아요. MBC에서 나왔던 최 누구죠? 그 인간이 저는 토요일 저녁인가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네.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최진정 변호사라고 누굽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하는 말이 청담동 술자리에 최진정 변호사 당신이 있지 않았냐고 저한테 대뜸 묻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첼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만 그 첼리스트한테서 네. 제 명함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네.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 5개월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양준혁 씨가 그 주최하는 네. 자선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2차 어떤 그 저녁 자리에서 네. 이분이 와가지고
첼로를 연주를 했나 봐요. 네. 저는 그 자리에 늦어가지고 갔는데 제 테이블에 와서 저한테 그 명함을 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 제 명함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첼리스트를 찾아갔는데 다른 건 전혀 안 나오고 꽁 대신 닭이라고 최진영이 명함을 든 걸 가지고 그때 있었지 않냐고 저한테 수십 번 저한테 스토킹을 했어요. 네. 제가 진짜 형사 고소하려다가 네. 제가 말았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이 제 휴대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진짜 어이없는 네. 인간들이 바로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란 원래 말이에요. 저렇게 술집 저기 저 무슨 가라오케라는 저런 예. 술집 나고 여성 나오는 술집 가서 말썽 일으킨 거는 민주당 사람들은 아니야. NHK 새천년에 그렇죠. 예. 또 그것도 광주 가가지고 광주 5.18 예, 예, 기념식 바로 전날. 그렇게 광주 우리 그 5.18 희생자 그렇게 예. 맨날 추모한다는 사람들이 그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 기일 예. 전날 추모한다고 가는 인간들이 예. 그런데 가가지고 술판 버리고 여성 나오고 예.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래갖고 뒤늦게 임수경이 거기 가니까 넌 여기 왜 와 이 X야 그렇죠. 예. 이렇게. 쌍욕을 하고 예. 그 뭡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좀 뭐 여자 더듬으면서 노는데 네. 네가 여기 왜 와 후배가 왜 왔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란주 좀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또 일본 싫어한다는 사람이 NHK야. 그러니까 다 갖춰. 갖출 건 다 갖춰. 네. 가출 건 네. 요즘 네.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죠. 가지가지 한다. 네? 그날 보니까 뭐 노동의 새벽으로 뜨신 박노해 그분도 박노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유명한 있었잖아요. 밤들이 논일고 네. 유흥의 새벽. 유흥의 새벽. 네. 그렇죠. 네. 노동의 새벽이 아닌 네, 유흥의 새벽. 새벽을 하는가.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건데 한 장관은 술 안 먹습니다. 콜라 마십니다. 저도 술 못 먹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 예. 친한계 의원을 만났어요. 네. 그저께 바로 저녁에 만났는데 그 친한계 의원이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저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계단 안 먹으니까 네. 그냥 횟집에서 네. 소주 한잔 하는 날이었어요. 어허. 그런데 딱 자기가 그러더라고. 우리 한 대표가 어허. 너무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어허. 우리 그 밑에 모시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어허. 뭐 언론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좀 스킨십을 하려면은 아하. 우리는 좀 술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대표한테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갖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도 뭐 언론인들하고 소주 한잔 한다. 그래.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은 아예 정말 제로 콜라 있고로 제로 알콜. 그렇죠. 네, 제로 예, 알콜이고 노 노 알콜, 제로 예. 알콜. 예. 그리고 측근들한테도 가급적 줄여서, 자제하시라. 자제하시라. 그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제 스탠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이제 체제의 여권에는 이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음흠. 워낙 그 술 먹고 과거에 특히 여권 사람들 그렇죠. 술 먹고 무슨 설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음주 방송, 예, 네? 예.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그 점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그 지난 정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깜빵하거나 재선거, 보궐선거 네, 네. 있던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요. 무슨 박원순, 오거돈, 네. 서울, 부산, 충남, 충남. 빅3, 지방 권력 최고봉들이 네. 줄줄이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깜빵 가고 극단적 선택하고 아예 정치 생명 끝나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 못된 번은 못 버리고 네. 그리고 말로는 또 맨날 여성 인권인데 지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가해를 한 여성한테는 또 피해 호소인이래. 피해 호소인.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성인지 네. 감성은 개나 소리야 이건 겁니까? 네, 그럼요. 우리 측 네. 우리들 인권만 인권이고 네. 너희들 인권, 북한 인권이 인권도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참 이런 선택적 인권, 선택적 정의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드루킹 댓글 대선 댓글 공작과 김경수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댓글 공작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요. 박근혜가 뭐 댓글을 하고 뭐 원세훈이 댓글 네.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정을 농단했다 핵심이 댓글인데 네.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그냥 단순히 사람 써서 댓글 이거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킹크랩. 그냥 네. 완전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억단위 조단위로 그냥 하여간 댓글 마구잡이로 풀어낼 수 있는 한 방으로 끝낸다. 네. 그렇습니다. 야. 타주에 그리고 무슨 스스로 범죄를 자행하던 산책. 지들이 뭐 임꺽정이야 그러니까, 로빈훗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 그래도 그 국힘에서 지난 정권 때 유일하게 정말 네. 몸을 던져서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인가요? 그렇죠. 네, 열흘간 단식 투쟁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드리핑 특검을 그래서 이끌어냈었죠. 그때 보면 정말 근데 대단한데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거에서 단식을 하는데 아하. 참 몹쓸 사람들인 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이 국민의힘 사람들 가가지고 옆에 감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24시간 감시 카메라 틀어놓고 네. 조금이라도 입에 뭐라도 들어가면 바로 이제 물어뜯으려고 네.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받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 참으니까 네. 어떻게 하냐 밤에 피자 짜장면 냄새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향긋한 냄새 너무너무 먹고 사람을 싶은 냄새가 죽이주네. 진동하게 하는 음식만 골라가지고 바로 옆에서 먹어요. 야. 먹방을. 네. 최근에 직접 그 전화해서 확인하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번에 김경수 그 복권에 네, 복권하고. 굉장히 안타까우신 그렇죠. 거예요. 예. 본인이 몸을 던져서 이제 이뤄낸 건데 예. 너무 좀 섣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데 좀 이분이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를 박살내고 그렇지. 말도 안 맞아요. 되는 이런 정치력. 이런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단 한 번 사과라도 했는가? 문재인이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몸통은 문재인이다. 김경수는 꼬리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지. 문재인 사과하고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농단하고 국정을 완전히 작살내는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협치로 나선다고 할 때에 그때 복권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안 받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점잖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채에 드루킹 일당들이 어떻게 보면 경남지사까지 했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바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렇죠. 있죠. 네, 바둑이. 네, 네. 바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 오사카 총영사 해달라고 했는데 후쿠시마 지들 말로 오염수 처리수 해달라는데 어떠냐 제안을 하고 하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래갖고 바둑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때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그때 김경수 그때는 아주 엄청난 실세잖아요. 예. 그 수행실장 했잖아요 문재인. 그뿐 아니고 이제 그 문재인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김경수 그때 의원이죠. 의원이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청와대에 안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하. 국회에서 이제 측면 지원을 하면서 그런데 김경수 당시 의원이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 신부는 국회의원이지만 용산을 청와대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실세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침에는 그때는 청와대 근처에 경희궁의 아침 거기 항상 뭐 정계 인사들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정희궁의 아침 이런데 방에서 5인회인가 그런 게 열린다. 5인회. 예. 아침마다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김경수 의원이 낀 핵심 실세 5인 그룹이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오늘 이 사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딱 들어가면 그대로 된다. 5인회. 네, 결국 그런- 이너서클이 네, 모여가지고 엄청난 그건데 그 정도로 엄청난 실수였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그런데 이분이 그냥 아까 말한 드루킹하고 이제 그런 거 했다가 역으로 걸려가지고 그렇죠. 야, 내 덕에 너네 집권했는데 왜 오사카 총영사 그거 하나 안 줘?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저도 정말 눈물 나는 게 김경수 제가 그때 의원하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밥 먹기 전에 김경수 의원 기사 검색하고 가잖아요. 그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기사마다 희한한 게 밑에 김경수 오사카, 김경수 오사카, 김경수 오사카, 아하. 김경수 오사카 막 근데 너무 그다음 말은 없어요. 김경수 오사카 저주 야. 같은 이런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어. 어허. 피크랩으로 김경수 오사카를 한 거야. 아.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그렇죠. 소리지? 네. 김경수가 오사카에 간다는 얘기인가? 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갖고 김경수한테 제가 오늘 보니까 의원님 이게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이 많이 붙었는데 이게 오사카가 갑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질문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좀 뭔지 모르죠. 너무 좀 까리해가지고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추미애가 그런 걸 보면서 네. 이 보수 우파 쪽에서 이렇게 네. 음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고소하고 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지금도 제가 후회되는 게 그때 김경수 의원 만났을 때 네. 의원님 뭐 요즘 굉장히 인기도 많고 기사 좋은 것도 많이 뜨는데 왜 기사 밑에마다 김경수 오사카가 뜨나요? 라고 직진했었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거 모르니까 아하. 저게 뭐 설마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냥 협박하는 거였죠. 네. 근데 드루킹이 협박하는 거였는데 아하. 제가 참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순간이 그겁니다. 김경수 오사카 물어보지 못했던 아하. 아쉬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만 되면 그것이 네. 도져요. 네. 최근에 김만배 신앙님이가 네. 대선 3일 앞두고 네. 대장동 몽통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 10수년 전에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되는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네. 커피 한 잔 주고 못 마시겠다. 네. 앞 자르고 뒤 자르고 확 한 다음에 네. 앞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3일 전에 하고 그거를 하자마자 바로 이재명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거를 인용한 다음에 민주당이 450만 건 문자로 전국에 미리 뿌렸던 그런 그 사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매체가 뭐 그렇게 그 뭐 큰 매체도 아니고 예, 예. 그거를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대선 후보 바빠 죽겠는 사람이 예, 예. 어떻게 그 군소 매체 예. 그 지명도도 없는 매체를 굳이 예. 들어가서 그걸 본단 말입니까? 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냥 뜨자마자 바로 받아서 유포하고 당 차원에서 전국에 뿌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 둘 다 구속 구속했잖아요. 슈꼬린. 그 다음에 둘째 거기서 신앙님 그 중에 한 사람 예. 주석 적부심 신청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 네, 근데 그게 또 그 법원이 같은 법원입니까? 발라. 법원이 복수의 법원이 모두 니네 죄 있다고 한 거예요. 예. 구속 대상 깜이라고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죠. 뭐 차원이 다릅니다. 예. 네. 그것도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법원- 사안 더 해체해야 되는 것이 네. 배후가 누구냐 이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배우가 누구냐. 이걸 검찰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심증은 많이 가고 정황도 있는데 예. 오로지 물증이 지금 없다는 것 예.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님 정도 되면은 베테랑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민원위원회 회장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예. 그냥 알아서 들어 하면은 또 저쪽도 알아서 얘기할게.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하. 이번에 뭐 좀 없을까 하지 뭐 야 이번에 좀 뭐 그런데 그래 그럼 뭐 요 정도가 뭐 한번 뭐 생각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예, 예. 직접 지시 없었다. 어허.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 어허. 뭐 이런 식으로 정황을 만들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초짜 기자가 그냥 대놓고 뭐 어떻게 써드릴까요라든가 뭐 어허. 예를 들지 이런 식으로 서로 모의와 지시가 있었다면은 이게 이제 또 좀 추적이 되는데 뭐 이제 서로 다 알잖아. 네네.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주로 민주당 쪽하고 친한 기자입니다. 아하. 언론 노조도 하니까 다 그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친구나 선배니까는 선배 딱 눈빛만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음. 눈빛으로 이미 다 교사와 야. 협잡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경우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다른 언론에 이렇게 퍼뜨린 것들은 네. 뭐 받아가지고 쓸 수는 있지. 그런데 네. 그걸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이 대선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그 가짜 뉴스를 진짜인 양 퍼뜨린 거 그거에 대해서 배후를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이 지금 재판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확실하게 또 물증이 없으면은 예, 예. 이거를 지금 또 기소하기가 부담이 된다. 아마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하여간 지금 법원이 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세상에 어떻게 선거법이 2년이 걸리고 말이죠. 아, 이런 거.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이제 유죄가 나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도 검찰이 좀 자신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기존 거를 계속 끌고 하니까 늘어지니까 예. 야 지금 검찰 너네 뭐 하는 거냐? 기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하냐? 뭐 이런 예.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팍팍 쳐내야지. 팍팍 쳐내야 되는데 예. 이 상당 부분은 법원이 지금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점도 있냐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재판을 느려 뺀 게 법원의 잘못도 있지만 검수완박하면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조서 능력, 증거 능력을 제도적으로 없애버리니까 증인을 수백 명 재판에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예, 예.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예. 이것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 뭐 살겠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신음하는 우리 그 민초들은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그 제도 때문에 지금 악랄한 범죄자들이 더 날뛰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에 네. 증권금융범죄단 없애버리니까 코인 범죄, 네. 주식 범죄 창궐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네들 살겠다고 지금 5천만 국민들 선량하게 일하고 선량하게 저 상식에 따라 투자한 사람들 사기꾼들한테 다 잡아먹히고 네. 그리고 잡아먹힌 사기꾼 이놈들은 아까 말한 그런 지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도망가고 그렇죠. 또 잡히더라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질질 끌어가지고 수십 년 뒤에 뭐 콩할 만한 그런 그저 네. 재판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게 제일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하던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네, 이 이거는 정말 온 인간들. 국민을 신음하게 만든 점에서 법치주의를 네. 송두리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 네, 네. 팔아먹었다라고 네. 비판받아도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그래요. 또 우리가 조금 더 그 태엽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광우병 괴담. 이건 뭐 이거 정말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레임덕으로 끌어모았던 네. 이 광우병 괴담도 그 당시 결국 그 엉뚱하게 광우병 있는 것과 인간 광우병을 헷갈리게 했던 그 네. MBC 그렇죠. 네. 그 어떤 그 방송 그걸 통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 좌파 그 정치인들과 좌파 언론이 짬짬이 했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예. 또 MBC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소고기는 어디 간 겁니까? 왜 아하. 지금 소고기는 그럼 계속 지금 저렇게 잘 팔리고 있는 네. 것이며 지금 왜 온 국민도 먹고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도 먹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부터 분들이 해명을 좀 반드시 좀 이건 하고 넘어가죠. 지금 보면은 그 광우병 쇠고기 괴담,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참여 괴담, 그다음에 이번에 방사능 분복 우럭 세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친 게 벌써 3번이에요. 네? 쇠고기, 참외, 생선. 야 정말 이걸 가지고 뭐 광우병균에 방사능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거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정 언론이 허위의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제재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아까 말한 그런 게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네네. 또 그다음에 나름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라고 음흠. 한다면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는 언론이라도 어쨌든 언론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원으로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그래서 가장 가증스러운 게 이 민주당 이 사람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법인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옛날 과거 뭐 김대중, 김영삼 이제 그런 신민당 시절에 네. 그때 언론 자유를 가장 부르짖고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의 보도 자유, 국민 알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 가서 권력 부패 많고 그거 보도하고 추적하는 언론 생기니까 뭐 몇십 배로 때려 먹고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로남불 위선의 정말 끝판왕이 이분들이고요. 예.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다만 가짜 뉴스가 밝혀지면 네. 그거는 그야말로 딱 봐도 그리고 가짜 뉴스의 가장 핵심.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을 상당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취재를 안 해버리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정말 요거는 뭐 그 언론 징벌법이 아니고 네. 그거 다 그 자체로 형법이 있는 거 아니야. 미필적 고의라든가 뭐 네. 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거 입각해서 확정적 고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네.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네. 사실 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네. 뭐 특히 중앙일보 정말 팩트에 근거해서 또 열심히 저희 하시는 정말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슨 의혹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근거 없이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허위 뉴스를 그 전파시키고 그걸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규제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제를 근데 언론의 이름으로 규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 기자들이 제일 맥 빠지는 게 이런 겁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를 들었다고 나름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취재를 해요. 엄청 취재를 많이 했어. 그런데 정말 거기에 직접 당사자가 이제 취재망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맥이 빠져요. 어쨌든 엄청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 당사자가 그게 아니다. 해버리면 맥이 빠지고 그때 우리말로 이제 꽝 됐다, 얘기 안 된다, 기사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 기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취재한 게 아깝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꽈서라도 한번 내보자.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끝판왕에 핵심 당사자 내가 취재 안 해버려. 어허. 그거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 기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기사가 되게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봐. 이거 마지막은 완전 사기고 네. 그 앞에 것도 굉장히 이제 나쁜 거죠. 그렇죠. 저희 기자들이 그래서 열심히 취재하다가 꽝 되는 경우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어쩔 수 예. 없어요, 그거는. 예. 그게 모두 그게 기자의 숙명인데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은 누구보다 그런 거 잘 알 겁니다. 예. 그런데 아는데 이거 꽝 될 것 같아. 그럼 안 만나버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전에 또 올라가면은 김대엽 병풍 사건이라고 있죠. 결국 그 이회창 네. 한나라당 총재가 2번에 걸쳐서 정말 아깝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회창 총재가 재수를 다 떨어졌는데 저는 첫 번째 도전에는 그 아들 둘이 동시에 어쨌든 병역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선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그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는 어떤 이유가 된 거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전부 이제 보수에서 집권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에서 오랫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각종 병역 논란 문제, 병역 부패, 병역 기피라든가 또 병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넘어가고 하던 것들이 있었고 국민의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로 어떤 그 병역을 놓고 면제를 놓고 어떤 나쁜 짓이 없었더라도 그런 논란 자체가 충분히 제기되는 건 당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국민이 다 하신 거 이제 이미 판단을 끝내신 거고요. 두 번째 이회창에 이제 도전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정책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쟁점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그걸 재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한번 논란이 돼서 그걸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법조적인 용어로 한다면 한 번 다 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형을 살았는데 다시 동일권을 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너 형 또 다시 살아. 일사부재리 이건 안 뭐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런 예. 거죠. 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호감, 정권, 정말 탄핵을 시켜야 된다 대통령을 뭐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이런 문제를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닌가, 명분 쌓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 얘기한 거 가지고도 지금 야당 최고위에서도 그냥 계속 떠들어대고 뭐 이런 게 아니 반국가 세력이 없어 그럼 대한민국에 최재형 이런 거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간첩 최재형 활동하고 뭐 좀 이따도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오늘 뭐 저 보도를 보니까 네. 뭐 최재형 이야기를 좀 하죠 뭐. 최재형 이-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이 최재형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사람 반국가 세력 지금 아니에요? 그 이 사람? 김건희 여사 뭐 디올백 투척한 거, 네. 그 무혐의 난 거는 아실 테고 네. 우리 그 이야기를 무혐의 났다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난리치고 또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이 최재형의 정체가 또 드러나는데 뭐냐면요. 이 최재형이 이게 문재인 정권 때가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보면 이 최재형이 같은 이런 거의 뭐 대남 공작원 같은 이런 자가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최재형이 2018년도에 아리랑 프레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일 TV 또 말고 또 있네요. 뭐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 뭐 프레스. 통일 이런 거 다 종북 주사파들 관련되는. 아니, 진짜. 근데 아리랑 프레스라는 어떤 인터넷 매체를 자기가 창립을 했어요. 그렇죠. 창립을 했는데 네. 지금 인천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 아리랑 프레스라는 이 매체의 편집위원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1심, 2심, 1차, 2차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아, 아리랑 프레스가 뭐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전부 북한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응? 아니, 이렇게 버젓이 반국가 세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해온 짓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북한 찬양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통일 외교와 무슨 그렇지. 엄청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 직함 같은 걸 그런 걸 가져가지고 그렇지. 통일을 위해서 본인들이 마치 앞장서서 뭔가를 활동한 것처럼 그러나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갖고 선전선동해가지고 맞습니다. 두 쪽을 내는 게 이들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특이한 인물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뭐 저 같은 사람은 북한에 가려면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북한에 왜 가는지,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뭐 사업가 같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신고를 해서 통일부가 허가를 해야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적도 그럼 의도적으로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자유롭게 왔다 그렇다고 갔다 하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 통일 TV 만든 그 한겨레 사진 기자 출신 그 사람도 미국 영주권자예요. 반미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가 용이한 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 최재형이라는 자가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한국에 들어와서 아리랑 프레스라는 맞아요. 매체도 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 TV도 만들고 통일 TV 부사장 KT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화려한 이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영부인한테 접근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몰카를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재형이 통일 TV를 지금 폐방됐거든요. 그 조선중앙통신 그림을 하도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폐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이 통일 TV 좀 살려주세요라고 청탁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보면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가보안법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이런 박탈했어요? 식으로 문재인 정권 때 박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에 뭐예요? 국정원 제1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박선원. 이 사람이 지금 국회 부평으로 해가지고 국회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이 사람이 또 반국가 세력 얘기했다고 대통령한테 또 엄청나게 또 얘기해서 대통령실에 종북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러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 80년 초에 삼민투 그 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종북. 아니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정말 종북 세력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문재인 시기에 그 사람이 국정원 1차장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정원 1차장이 아니 노무현 정권 때도 뭐 비서관을 했어요. 무슨 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요직들을 계속 다닌 거예요. 산민투 출신들이. 지금 보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보위원회, 국정원 업무 그 정보위원회에 알수 있는 있어요. 정보위원회 간사로 있을 거야 아마.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그냥 투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다 털린 거라고? 탈탈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이유가 뭐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잘 하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왜 박탈했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를 지금 당장 잡아넣지를 못하잖아요. 저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이러니 이자가 이 몰카 있는 이 시계 서울의 소리부터 제공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들고 들어가서 백 하나 한 손으로는 백 주고 이 선물하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거 찍고 있는 이걸 다시 또 서울의 소리에 제공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완전히 그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인터뷰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진짜 악마를 보았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너무 당당해. 수사받으러 가면서 마치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엄청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것 같이. 야, 뭐 진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 국회 그 악랄해요, 법사위 정인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또 떠드는 조배숙 의원이 그 교회 아마 권사님이실 거예요. 조배숙 의원이 목사 맞냐고. 예, 목사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신학을 공부했느냐 네. 등등 이야기하다가 네. 아니 목회자가 성도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지. 그렇죠. 실족한 사람들 함정을 봐서 그게 목회자냐고. 그러니까 뜨끔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네. 그 장면 보시면은 이 사람은 참. 본인이 이 언론에서도 이 사람 목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을 명예훼손한 거예요. 이 최재형은. 그리고 맞다. 이 이야기하니까 스카이 이데일리 그 보도를 보니까 네. 그 전통무용가 박모 씨라는 사람 청나라 시대 권융제 황제의 옥새를 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때 이걸 선물을 해가지고 네. 무속인으로부터 지배받는 이런 걸 시츄에이션을 짜서 네. 공작을 하려다가 안 했다. 그래서 폭로가 됐거든요. 네. 그 박모 씨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 스카이 이데일리 그 보도에 있는데 보면은 사진이 계속 막걸리 먹는 사진만 나와요. 그래서 박모 씨 이야기가 최재형 저자는 목사가 아닌 것 같다. 네. 만나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보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할 때는 목사 직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뭐 이뤄내기 위해서 목사 직분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무혐의난 거 이거는 뭐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냥 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고향 경기도 가평 뭐 거기 아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네. 가평 제가 가평 출신인데요. 뭐 이래서 아버지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경계심이 약간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디올백 하나 던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기 사실은 때문에 요 상황에서 요 대목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몰카 공작이었으면 처음에 막 이거 몰카 나왔을 때 영상 막 돌아다녔잖아요, 작년에. 그럴 때 요걸 빨리 대응을 해서 정말 반국가 세력이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이렇게 몰카를 찍어서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쉽게 그 몰카에 노출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리고 빨리 이걸 수사를 요청을 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했으면 아마 국민들이 그랬으면 조금 더 이렇게까지 그 공경에 처하거나 그리고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최재형이가 있습니다. 뻔뻔하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신청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뻔뻔하기가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저기 추도식에 갔다 왔을 때도 그때도 김어준이 얼마나 또 그 김 여사가 이거 망사모 이거 했다고 맞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도 정말 야 진짜 별걸 다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총리 부인들 다 망사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최재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템 마무리를 좀 하면요. 네. 이 그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형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네. 여행을 가서 누구하고 사진을 찍은 게 노출이 돼 있냐면은 맹경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진실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맹경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노동당 선전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부부장 이 맹경일입니다. 참 그럼 이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네 부부장. 미국 시민권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맹경일이가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게 언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컷으로 만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님께 은근히 빠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맹경일과 사진 찍은 이 사진이 네. 공개되는 순간 네.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종북주사파들에게는 네. 사인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야 최재형 맹경일 부부장 만나서 사진 찍었다. 너가 최재형을 내려가면 잘해야 된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최재형을 따라라. 따라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민경우 대표의 설명을 보면은 이 최재형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소위 말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활동하는 그 매체가 한 4개쯤 되는데 뭐 통일뉴스, 통일TV, 뭐 4.17 시대연구원 여기에 다 가서 그 활동가들을 하고 종으로 횡으로 다 접촉하고 맞아요.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최재형이가. 아 참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공산당 수련회 그거 있었잖아요. 공산당 수련회. 그것도 지금 수사가 들어갔대요. 조사가. 또 말 나온 김에 또 이거 다 네. 맞죠. 공산당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하계 수련회.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이 그냥 가짜인 줄 알았어. 전남 광양의 무슨 펜션에 걸렸어요. 네네네. 걸렸는데 여기에 22명이 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뭐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11가족인데 부부로 온 건지 뭐 부부로 왔거나 뭐 가족들 뭐 데리고 온 하여튼 11가족이 왔는데 펜션 주인이 이런 거 걸면은 부담된다고 내리시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 재미삼아 하는 거라고. 재미삼아를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유통된 게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경찰하고 국정원이 이게 뭐야 해서 이거 진상 파악을 해보니 그 하계수련회 현수막을 건 모임의 회장이자 총무인 사람이 네. 이 사람들이 다 여수에 산대요. 여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개모임인데 공산당 개모임이 뭐이죠? 공산당이 개였어요. 공산당 개모임.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개모임이 아니고 개모임입니다. 네. 개모임에서 단체명을 뭐로 할까 했는데 누군가가 공산당이라고 하자. 대한민국 공산당. 그래서 전부 웃음이 나와서
그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 들어갔대요. 네. 이거는 이런 거 밝혀지겠죠.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계모임 회장이자 총무인 사람이 나이가 44살이더라고요. 네. 근데 44살이면은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나? 그러니까요. 그 이석기 검거 당시에요. 이석기가 내라는 모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9년을 넘게. 근데 그 이석기 검거할 때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쪽도 뿌락지 저쪽도 뿌락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석기가 하이큐닝 감사합니다.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라. 그래서 모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의 훈련하는 자리를 이 국정원에서 이제 급습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가면 이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국정원에도 뿌락지가 있는 거겠죠. 첩자. 그러니까 야 이게 국정원에서 지금 덮치니까 다 없어져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번인가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못했는데 그 안에 모의 훈련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그 모의 훈련하는 장소에 애 들쳐업고 나온 아줌마의 부부인 사람의 별 사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간첩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달렸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꼬리가 있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앞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간첩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는 거죠. 예, 있으니까 지금 저 경찰하고 전남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하계 수련회 현수막 건 네. 그 사람들 조금 주도 면밀하게 네.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은 공산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산당 활동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6.25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이 나눠져 있고 조선공산당 창립 선언문에 보면 무장 폭동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세포, 러시아 말로 뭐 있어요. 예매치안가 그 네. 세포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불확치, 첩자를 넣어서 활동을 한다. 이런 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 된 건데 조선공산당 창립 선언물에 무장 폭동 혁명을 일으켜서 살인, 폭동 이런 걸 하는 것이 수단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공산당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산당 하계 수련회를 현수막 걸고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여수에 산다는 그 주민들 22명 혹시 그 경찰에서 전화 오거든 가서 조사 잘 받으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언제부터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사람들이 간첩질을 하는 게 사실 과거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몇 달 전에 그 편앤마이크 기사 보면요. 네. 김정일 정권 때 네. 간첩을 한국에 보내는 이 작전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을 소위 말해서 난파하는 그 교육을 해가지고 갔는데 네. 이제는 밖에서 그냥 자체 육성된 이런 세력들을 스카우트해서 그냥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께서 그거 하신 거 말씀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간 사람들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국정원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그렇지.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그 사람들을 계속 북한에서 어쨌든 이런 거 공개한다 어쩐다 협박하면서 계속 뭔가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뉴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네네. 이 조국까지 지금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사가 저희들이 받았더라고요. 지난번 시간에 지난번에는 우리 임종석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임종석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그 전망을 했잖아요. 네, 조국도 갈 거다. 조국이 소환될 것이다. 네. 멸콩 TV의 이 예측이 맞았습니다. 조국 바로 그 다음 날 네. 전주지검에 지금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 아니 그 조국 요즘 얼굴 완전 맛이 갔어. 왜 보니까요. 그렇죠? 아니 얼굴이 폭삭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그래요? 되게 이상해졌어요. 자, 조국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받은 이유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꼽아 넣는데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그렇죠. 거기에 저 참석한 임종석 사람.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비서관이 왔는데 그럼 조국 몰랐나? 그렇지. 조국이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이가 딱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아, 조국 말하고 너무 웃겨. 문재인 전 사위도 모르고 이상직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조국이 이상직도 모르고 전사위인 서모 씨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일이 뭔데? 친인척 관리까지 다 해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친인척 관리하면은 그 예. 문다희 씨를 알 거니까. 예, 이거 문다희 씨 남편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 아니 이거 몰랐으면 이건 직무유기네. 일을 안 했구만. 제대로 일을 안 한 놀았구만 거네. 그냥. 거기도 연필만 깎고 놀았나? 그러니까 지금 조국 씨가 이제 소환 날짜가 잡히면 전주지검에 가서 이제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 수사해온 네. 그 자료를 보면서 아마 기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예? 아 여기까지 돼 있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계좌 추적도 상당 부분 했고 네. 뭐 통신 기록 이런 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결국 뭐 20 저기 7월 1일자 그 신문 보니까요. 예,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엄청 요즘 수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되던 게 그렇잖아요. 2020년도에 이 사람 지금 18년도에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송철호. 송철호. 근데 그때 2018년도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요즘 되게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도 이거 지금 검칼날에 문정부 캐비넷이 열리냐 지금 계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국은 여기에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네. 그때 울산경찰청장이 아마 황운하였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보세요. 법무장관 바꾸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한 명 바꾸니까 이게 이렇게 수사가 속도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저 연필 깎던 총장님은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은 보세요. 이쪽 진영하고 묘하게 얽힌 사람들 있죠. 광우병 때 그 뭐 조능이 이런 사람들도 뭐 계속 승진하고 그다음에 최승모 이런 사람 사장까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방송에도. 근데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돼 있는 이 황운하. 이 황운하를 갖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국회의원을 시키고 이 문제가 있는데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데도 1심에서도 유죄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이 황운하를 갖다 또 비례대표를 준 사람이 조국이에요. 조국혁신당에. 입을 막으려고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챙기는 건 챙기는 이제 거. 너무 챙겨.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지 뭐가 않고선 있다. 이렇게까지 챙길 리가 없다. 뭐가 그렇죠? 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제가 이 전망해 드린 대로 이제 임종석 조국 이제 불려왔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문다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문다혜 씨의 주변에서 무슨 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문재인, 김정숙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이상직이 어떻게 중진공 이사장으로 갔고 문다혜 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어떻게 해서 타이 이스자댓 항공의 전무로 가게 되고 거기서 월급을 특정 기간 동안 2억 원을 받아 챙기고 왜 또 태국은 야반도 도주하듯이 이주를 했고 이게 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나오면 이제 볼만하겠다. 이게 보니까 범죄까지 얽혀야지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러나 봐요. 여기는. 서로 간에 다 네? 뭔가 물려있는 아니 거지. 이번에 누구야 나경원 의원 지었고 동작구에 나왔던 사람 류삼룡 그 사람도 되게 웃기는 타이밍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 만한 저기가 되나? 저는 그 토론회 보면서 너무 실력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동작구에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이재명이. 왜 그랬을까? 우리 댓글 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이거 정치 수준이 고관이었죠. 높으세요? 버닝썬 윤규근 아직도 송파경찰서에 있나? 저분은 지금 내용을 뭔가 아시는 분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닉네임이 너무 긴데요. 5L of bread, 2 fisheries. 오병이었구만. 그래요. 저희가 지금 방금 속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코로나19 양성,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수년. 이게 문재인을 피하는 겁니까? 한동훈을 피하는 겁니까? 이거? 둘 다 피하는 거.
휴가 갔다 오세요. 야, 진짜. 예, 제가 겨울이님,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예,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어쨌든 속보로 이재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수년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8월 26일 오후 3시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상당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형식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우리 전부 다 국민들한테 그냥 생중계하자라고 했더니만 공한증입니까? 왜 이렇게 피하죠? 그게 자기에 대한 모욕이래. 실제로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때는 형식과 의제와 상관없이 다 까거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강공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검사와 검사 호소인, 검사 사칭범의 어떤 대응에 꼬리 내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꼬리 내린 거죠. 네. 꼬리 내린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의 상황마다 저는 병원을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입원, 또 이제 입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격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본인의 뭔가 위기의 상황이 왔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뭔가 코로나 양성 반응 판정도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자가인지 어디 특정 병원인지 또 특정 병원인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파란색 병원 또 거기 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내가 위기의 상황이거나 뭔가 분리할 때 지금 썼던 방식이 병원에 박히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 전당대회 때문에 무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쭉 휴가를 쓰셨으면 네. 좋겠어요. 쭉 한 3년. 3년. 네. 그래서 그냥 좀 떠나라 이 정치계에. 이 사람 지금 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재명 아니, 떠나면 어떡해요? 너의 오라를 받아라 해야지. 떠나 있으면 가겠죠. 거기에서. 아, 그렇구나. 정치권에서 역시. 잡혀가지 말고 떠나 있다가 가라죠. 어허.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요,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나도 이슈가 안 됐잖아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뭔가 이목을 집중시켜 보려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던진 거예요. 어허. 근데 이게 준비도 안 되고 던졌어. 왜? 한동훈이 이거 받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네. 그냥 일단 던졌어요. 어허. 왜 이게 그냥 던졌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금투세라든지요. 음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종부세라든지 음흠. 당의 당론도 안 정해졌어요, 민주당이. 이런 논의도 지금 당론조차 안 정해졌는데 민생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게 만납시다. 그렇지. 그냥 던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럽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예. 넙죽 받아버리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 당황하는 거예요. 어. 야, 헐, 왜 이거 이렇게 받아? 어허. 하는데 지금 야, 이것도 한번 받아본 거 아니야 하고 또 맹공을 펼쳐요. 어. 내일 당장 합시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내일은 일정이 있으니까 모레 합시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것 봐라. 이거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일요일로 잡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요일로 잡혔는데 잡고 나서 보니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당론도 안 정해져서 그냥 그렇네. 던져본 건데 정책적 준비도 안 돼 있어. 가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할 거는 여전히 최상병 특검뿐이 없는데 그럼 국민들이 보실 때 저 새끼들 또 정쟁용이네. 민생 없네.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오겠구나, 여론에. 이거 적합치가 않다.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픈하자. 국민들 앞에서 하자. 토론. 생중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요, 토론 잘하는 것 같죠. 토론 못해요. 이 사람 토론 못해요. 아하. 토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중계에 울렁증이 있어요. 어허. 이 사람 생중계에 울렁증이 있다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요.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랑 토론합시다라고 어허. 했더니 김기현 당대표가 그때 제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김기현 당대표가요. TV 토론도 좋고 라디오 생중계도 좋으니 뭐든 생중계로 합시다라고 했어요. 어허. 이러고 나서 꼬리만 게 이재명 당대표예요. 어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어허. 그리고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 때요. 개항을 해서 TV 토론회 할 때 이거 생중계하는 거 반대했던 거 이재명이죠. 그렇네. 예. 맞죠? 맞아. 이번 전당대회 때도요. 녹화 방송하는데 녹화 지금 다시 하자라고 해서 이거 한 번 다시 된 적이 있어요. 아하. 이재명 당대표가요.
생중계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만큼 말을 잘하고 토론에 강하고 논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전선동을 잘하는 건데 그렇지.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건 1시간 동안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선전선동은 10초 20초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이게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렇지. 이재명 진실을 가져. 당대표가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무섭죠. 공안증이 오죠. 그렇지. 야, 한동훈과 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한다면 내가 작살 나겠구나 작살, 이거. 예. 개박살 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두려움이 있죠. 어허. 야, 이건 생각지 못했던 어. 전개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단 반격을 해야겠는데 분위기가 또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지. 그거 왜 회피하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버렸네. 그렇지. 코로나 호소인 아니야? 지금 참 이게 네. 기가 막혀요. 타이밍들이 타이밍을. 이번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이거 정말 나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런 거 같아. 한 토요일 정도 하면은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니까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그럼요. 하루 이틀 전에 해가지고 야 내가 문재인이도 못 만나러 가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가야겠어 이런 쇼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여기 여야 대표 회담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됐든 이런 거 할 시간은 없어요. 재판 받아야 돼서. 아 맞네 이거 예, 재판을 1타 3피네 예. 1타 3피 1타 3피네 한동훈 피하는 것도 네. 되고 재판도 안 나가는 것도 그럼요. 되고 야 인간 또 이 재판 사람, 지연 전략이네 이 이거 사람 지금 이거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이번에 아뜨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22대 국회에 와서도 여전히 최상병 특검이나 그리고 여기에 노조에 아주 편향된 저런 지금 노란봉투법 등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민생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된통 지금 외통수 맞고 있는 그렇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민주당의 참 진실을 이게 우리 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들은 최소한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든 간에 지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많은 우파의 정치인들께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들, 이재명의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지만은 이게 중도들까지도 아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코로나와 관련되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상당히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만큼 독소가 강하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코로나 그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말 고열이 있어서 얘기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예정대로 우리 한번 회담하시죠 라고 제안해버리면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누가 더 강하고 누가 건강한 이미지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들을 미리 설치하고 두 분만 격리돼서 격리 토론을 한번 네, 격리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생방송은 나가고 다른 분들은 뭐 마스크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꺼리가 됩니까? 야, 꺼리가 진짜 보세요. 자유우파의 리더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뭐 맨날 헛소리만 하고 진짜 대부분 국민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냐? 진짜냐? 진짜 너 코로나 걸렸어? 이런 의혹이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야가 회담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멀어지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야가 회담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좋은 법안이 아닙니다. 예. 이거 국민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서로 윈윈 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민생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회담을 하면서 너 이거 양보하고 나 이거 양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런 법안들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진짜 이게 주고받기 형식상의 만약에 회담이 진행된다면요. 주고받기식 법안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고받기 하면서 요구하는 법안들에 진짜 민생을 발목 잡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그 8월 26일
여야 대표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도 한 3가지 이슈, 야당 같은 경우에도 3가지 이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김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이슈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다루려고 하는 건 3가지 형식상 꺼낸 거예요. 아하. 최상병 특검. 아하. 예, 우리 당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 네. 그리고 정쟁 중지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지구당 어떤 그 새로운 부활 뭐 이런 우리 것들이죠. 당이 내세우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핵심은 금투세, 금투세. 폐지. 예, 저쪽은 최상병 특검. 재산병 특권.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정쟁 뭐 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서 협의해도 정쟁해요. 어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들 지금 어허. 껴맞추게 했다라고 보고, 그럼 두 가지 지금 밀어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어허. 당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지금 국민들 관심을 받고 있으니 금투세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민생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약간 마중물로 보고 그렇죠. 있다. 특히 젊은 네,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네. 그럼 이러한 민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보고 지금 금투세에서 시작해서 아하. 우리 자유 우파들이 밀어붙여야 될 것들 많죠. 종부세도.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볼 때 폐지해야지 맞습니다. 아하. 상속세도 폐지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자유 우파의 이념에도 맞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동하는 것이다. 그 민주당은 어떤 포장을 했든 간에 최상병 특검 하나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겠다라는 것이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최상병 특검 외에는 뭔가를 생각한 게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건을 진짜로 생각한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걔네는 그러니까 기승정 최상병 특검, 기승전 김건희 특검 이것밖에 몰라.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특검과 탄핵 외에는 할 수 있는 말도 생각해 본 것도 민생은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머리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기준에서 안드로메다 가 있는 게 민생이에요. 그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 25만 원만 돌려주면 다 민생 돌아가는 자, 뭐 이런 그럼요. 이런 생각이야. 아 그것조차도 함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뭘로 주죠? 진짜.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도 이해관계가 어떻게 엮여있는지 저는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상품권 네. 만들거나 쿠폰 네. 만들거나 디지털 쿠폰 만드는데 그 거래 비용, 메뉴판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그냥 1부터 100까지 꼼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것들은 결국 국민 혈세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 민생 발목 잡기용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민주당이 아무리 정상적인 발언을 해도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파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 돼요. 또 딴소리 할 거니까. 나와서. 또 딴소리 한다고.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네. 뒤에서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지금 축하남 보낸다는데 어. 연락 못 받았다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네. 말이 또 바뀌잖아요. 빤스런 하는 거지, 빤스런. 대통령이 화합과 뭐 통합을 생각해야지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어. 계속 얘기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유 참 말해 뭐해요. 민주당이 민주당 하는 거지. 네, 말해 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저희 정말 패당돼야 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패당돼야 이번에 굉장히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의제로 올리기를 원하는 3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쟁 중단, 민생 집중, 3번째가 정치개혁 특위입니다. 정계 특위 하면서 핵심이 뭐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특권이 가장 게 뭐 100가지가 넘는 데지만 2개. 하나가 면책 특권, 하나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그거 없으면 벌써 깜빵이에요, 지금. 가셨어야죠. 갔었어야지, 지금. 영영 가셨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로서는 정말 속으로서 정말 진짜 만나자고 하니까 진짜 만나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없애겠다고 몇 번이나 공약했습니까? 이거 지금 벌써 이런 면책 특권 없애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있어야죠. 불체포 특권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내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외압을 받아서 지금 뭔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면 있어야죠. 요 대한민국에 요즘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소도가 돼버렸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 국회를 정말로 범죄자들의 소도 삼아서 이번에 지금 얼마나 나쁜 사람들 22대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참 대한민국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이거 이제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아, 진짜 속이 시원하네. 참. 이재명, 마스크 쓰고라도 나와. 빤스런 하지 말고.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냐? 야, 축구에 공환증 있는 줄 알았더니만, 민주당에도 공환증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아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뭐, 한동훈 대표가 무섭고 빤스런하고 빤스하고 참 연관이 많아요 또 이 사람 보니까 그죠? 예, 대북송금도.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당 대표가 굉장히 비겁하다. 그러니까 뭔가 주요 사건이 있고 곤란할 때마다 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칭병해가지고. 네. 그 야. 사이에 뭔가 대안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 참, 그래요. 리짜이밍, 겁이 많다. 빤쭈런, 오케이. 그 무서울 거예요. 지금 범죄 혐의가 몇 개고 맞아. 본인이 네. 지금 자칫하면은 정말 감옥에 한 3,800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도 무섭고 무서울 겁니다. 본인이 죄 지은 거 자기가 제일 잘할 거니까.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죄 없는 사람들 죄인 만들고 지금 혐의 만들려고 하고 덮어씌우려고 하고 하지만은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겉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가장 무섭고 잠안올 사람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 다가오는 8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라고 했는데 오늘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마스크라도 쓰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고 열나고 힘들어요 나 못 가라고 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열나고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선량한 척하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할 일이 많으신데 아하.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진짜 정말 이거를 뭐 법꾸라지라고 해야 되나 무슨 꾸라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잘 빠져는 나가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네, 근데 뛰어봤자 벼룩이다. 아, 그래도 참 높이 뛰네요 이 사람. 네, 벼룩처럼 높이 뜁니다. 높이 뛰어. 이 수많은 재를 달고도 참 높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뛰어봤자 벼룩이다. 우리 다가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한번 어떤 식으로 의제가 조율되고 실제로 미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주 정도 지금 수년이 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역 준칙이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는 자가 휴식 뭐 이런 걸로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이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는지 또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